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AI 시대의 사진가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일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들이 만드는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릭과 타이핑 몇 번이면 아무도 없던 파리 필터 앞에 아주 굉장히 좋은 빛이 있는 인물 사진을 뚝딱 하고 만들어줍니다. 요즘 심지어 영상까지도 잘 만들고 있죠. 그럼 우리 사진 찍는 사람들은 끝난 걸까요? 저는 솔직히 작년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사진가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AI는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천재죠.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뚝딱 하고 만들어냅니다. 존재하지 않는 풍경, 존재하지 않는 인물, 존재하지 않는 빛들, 그런 것들을,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주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시안, 컨셉 이미지, 썸네일 등등 그런 것들은 사실 AI 이미지가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논란이 많긴 하지만 후보정도 마찬가지죠. 포토샵에도 AI가 들어와 있고 AI를 이용한 그런 보정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 프로그램들 사용했을 때 굉장히 후보정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AI가 못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AI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AI는 이 현장에 없습니다. AI는 이 현장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사진이 처음 발명됐을 때 1839년 다게르가 처음 사진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그 사진에 열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뻐서? 아름다워서? 아닙니다. 바로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담을 수가 있어서입니다. 사진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기록이죠. 사진의 본질은 기록입니다. 레코드. 사진은 그 순간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를 담는 거의 유일무이한 도구일 수 있겠죠. 아이들이 첫 걸음마를 떼던 순간, 100일, 첫 번째 생일, 여러 가지 순간들, 그 순간들이 있었음을 기록해주는 도구인 거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카메라 없이 결혼식을 진행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각종 행사나 우리 소중한 순간들이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없다. 생각하기 힘들 거예요. 그쵸? AI는 이걸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는 아닌 거죠.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아름답고 예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결정적으로 빠진 거 하나는 이게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 무게감과 그 감정들, 그게 빠져 있죠. 2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사진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거기 있었던 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진이 중요한 게 기록이라는 거를 알았죠. 그렇다면은 단순한 기록만 해야 될까? 그건 또 아니죠. 왜 우리는 사진을 기록하고 그 기록하는 사진가에게 페이를 하고 구입을 할까요? 그건 바로 사진가가 그 순간을 의미 있게 포착한 눈,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담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AI가 못하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은 기록인데 사진은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현장, 그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진가는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를 자꾸 더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AI는 스타일을 흉내내죠. 누군가가 이미 찍어왔던 것들을 흉내내고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창조하고 진화를 시키는 건 사람이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느냐? 바로 내가 뭘 보고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확실하게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려면은 레퍼런스 좀 좁힐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것저것 막 찍는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촬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분야가 훨씬 더 남들보다 발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후보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색감, 나만의 후보정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AI는 다양한 그런 후보정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만은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색채, 나만의 색감, 나만의 톤이 있을 때는 AI는 그 흉내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정도 나만 할 수 있는,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찍었구나 를 느낄 수 있는 그 톤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웜톤을 좋아해요. 좀 따뜻한 톤과 흑백을 좋아하는 편인데 흑백에도
약간 따뜻한 흑백이 있고 차가운 흑백이 있죠. 그런 식으로 쿨톤과 웜톤에서 내가 좋아하는 톤이 뭔지, 그리고 보정 영역에 있어서도 너무 AI스럽지 않은 보정이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요즘 인물 사진 보면은 너무나 과보정이 많아진 것 같아요. AI 툴들을 쓰면서. 뭐 말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실제 피부처럼 보정을 해준다라고 하지만은 결과물을 봤을 때 실제 사람의 피부가 그렇게 고무인간처럼 맨들맨들하진 않죠. 이번에 선거철이었기 때문에 선거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 찍힘을 당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러하게 보정을 해달라고. 근데 그 요구의 레퍼런스를 보면 거의 다 AI 사진들이에요. 사람이 AI 같을 수는 없겠죠. 뭐 눈썹도 다 균일하게 있을 수 없고 눈도 양쪽이 높이도 다르고 하지만 그거를 다 완벽하게 맞춰버리면 사진이 사실 재미가 없어진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예뻐 보이지 않을 사진일지라도 그 사람이 실제를 기록해 주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의 리터칭은 들어가야겠지만요. 그 사람의 쉐입을 완전히 바꿔버린 보정은 글쎄요, 나중에는 오히려 더 메리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진가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진가는 앞으로 5년 이상이 지난다면 그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AI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AI 툴들을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사진가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늘려져 갈 수도 있겠죠. 오히려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AI의 좀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AI를 두려워하고 그걸 사용하기를 겁내하다 보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AI를 뭐 반복 작업이나 간단 후보정, 그리고 컨셉을 잡거나 뭐 그쪽 컨셉 시향 같은 걸 잡거나 그런 것들은 AI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오롯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되고 빠른 결과물을 생성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진가의 삶의 질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한히 반복되던 그 작업들을 AI한테 던져놓고 그 시간에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걱정되는 거는 AI 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AI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AI에 지불하는 비용이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막대한 정보량을 얻게 되고 작업도 훨씬 빠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당장 그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은 AI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비용을 많이 쓰는 사람과 많이 쓰지 않는 사람의 격차는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물로 경제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AI가 만들어내는 빈부의 격차를 거기서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AI 툴들의 구독료들이 이제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만 해도 지금 돈을 주고 쓰는 AI가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비용이 적지는 않아요. 가끔은 이렇게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몇 개를 테스트 해봤으니까 제가 오롯이 쓸 수 있는 AI 한두 개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카메라는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라 시간을 붙잡는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시간을 붙잡는다. 내 카메라 안에 시간을 가둔다. AI는 그 시간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 현장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래서 조금 더 나만의 시선으로 더 아름다운 사진을 남겨보는 거죠. 저는 계속 상업사진 하고 있긴 하지만은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제 사진을 찍으러 다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를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좀 장시간 투자를 해서 기록을 하러 한 열흘 정도 떠날 계획입니다. 떠나면서 그곳에서 그 현장의 기록들을 계속 남겨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진가들이 누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누가 더 많은 현장을 보았느냐가 격차를 조금 벌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내가 마주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져야지 사진가로서의 퀄리티도 높아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뭐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담았다. 하지만 그 풍경이 가짜인 순간 우리의 감동은 떨어지게 되죠. 진짜를 담는다. 사람들이 마라톤을 이번에 서브2 그러니까 2시간의 벽을 허물었을 때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그 열광을 했던 게 왜일까요? 빨라서? 아니죠. 뭐 오토바이, 자전거, 자동차가 훨씬 빠르죠. 하지만 사람이 몸으로 달렸다는 거에 열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상황을 AI가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게 팩트가 아닌 순간 그 매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현장, 그 기록,
어떻게 우리 눈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보고 재해석하고 그 현장을 매력적으로 담아내느냐. 이제 AI를 활용한 우리 사진가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앞으로 훨씬 더 급속하게 발전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진정한 사진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완벽한 이미지보다 진짜 사진이 더 귀해지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결국에는 살아남는 사진가는 가장 비싼 장비를 갖고 사진 찍는 사진가가 아니라 진짜 순간을 찍는 사진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진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쓸데없이 떠든 영상이었지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